최근 인도에서 보도된 한류 관련 특집 기사가 흥미롭게도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 매체가 한국의 문화 위상을 대대적으로 칭송하고 나선 동시에 쇠퇴를 거듭하는 일본의 문화 역량에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도의 유력 매체로 잘 알려진 스크롤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과 일본의 문화전쟁에서 마침내 한국이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선 것도 모자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문화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제프 양의 말처럼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다면 일본은 어떻게 왕좌를 잃게 된 것일까? 일본의 대중문화 지배력은 음악 분야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흔들리고 있다. 헬로키티를 만든 일본 기업 산리오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극심한 매출 침체를 겪었고 결국 헬로키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캐릭터를 내놓으려 애쓰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영화 산업 또한 애니메이션의 쇠퇴로 큰 타격을 받았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비디오 게임 산업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메가맨의 창작자인 이나우네 케이지가 우리 게임 산업은 끝났다고 선언한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한국은 일본이 주저하는 영역을 속도감 있게 파고들었다. 일본은 10년에서 15년 전쯤 아시아의 문화 트렌드 세터로서의 위치를 잃기 시작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일본 대중문화는 일본 열도 자체와 비슷하게 너무 고립적이라 지속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일본 자체가 이를 일본의 갈라파고스 현상이라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남미 갈라파고스에서 독자적인 종과 생태계가 형성된 것처럼 일본의 휴대전화 및 전자제품과 콘텐츠 시장도 독자 생태계를 만들어 외부와 단절되기 쉬웠다는 의미다. 2010년 샤프가 일본에서만 판매한 갈라파고스 태블릿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 게임 산업 역시 일본 내수 전용 타이틀이 여전히 적지 않다. 일본의 낮은 영어 사용률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오랜 식민지배의 역사를 가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J-팝 그룹들이 한국 아이돌처럼 전략적으로 외국인을 영입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팝컬처 평론가인 이문원 씨를 비롯한 다른 전문가들은 일본이 인구 1억 명이라는 매우 큰 내수시장 덕분에 한국보다 해외시장 의존도가 낮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해외 마케팅을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일본을 독자적으로 강력한 시장으로 만드는 것은 인구 규모뿐만이 아니다. 일본인은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도쿄 주거지역 거리에서는 이사하면서 TV는 물론이고 DVD 플레이어와 오디오 등 멀쩡한 전자제품을 버리고 새 제품을 사는 경우가 흔히 보인다. 그만큼 새로운 제품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은 일본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음악을 만들기 위해 국제적 취향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과거의 K-팝은 국제적 유통망이 없었다. 음악을 해외에 퍼뜨리려면 20명 정도가 직접 미국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다니며 레코드를 들고 프로모션을 해야 했다. 당시 한국 음악 산업에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유튜브의 등장으로 비로소 한국은 유통 장벽을 넘을 수 있었다. 반대로 재팬투데이의 기사 표현을 빌리면 한국의 음악 산업과 달리 대부분의 일본 레이블은 해외에서 아티스트를 홍보하는 것 자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K-팝이 서구 시장에서 J-팝을 앞지른 또 다른 이유는 한국 문화가 본질적으로 금욕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점이며 이는 글로벌 대중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국 영화에서 보이는 모습과 달리 한국의 일상적인 성적 금욕주의는 귀찮을 정도로 강하게 적용된다. 한국은 단정한 이미지와 도덕성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과보호라는 일반적 분위기는 오히려 매력적인 요소였다. 일본은 사정이 다르다. 일본 역시 성적으로 억압된 사회지만 금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K-팝 그룹은 어린 팬들을 의식해야 한다. 부적절한 화보나 불미스러운 스캔들은 커리어를 끝장낼 수 있다. 기획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티스트를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K-팝은 아시아에서 한국 남성은 로맨틱하고 다정하다는 오래된 인식에 기대어 보이그룹에 큰 비중을 둔다. 보이그룹은 걸그룹보다 먼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수출 품목이었다. 마지막으로 일본 스스로조차 한류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대중문화 경쟁에서 일본은 한국과 경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 음악 산업은 일본 음악 시장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이해했는데 이는 일본이 역사적으로 비일본 아시아 음악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랍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음악 판매량이 해적판과 월 10달러에 수천 곡을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이 일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은 일본어로 노래를 녹음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일본어 버전만 존재하기도 한다. 분명히 당연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일본 시장을 상대하며 이런 접근을 진지하게 시도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그것은 훌륭한 투자였다. 일본 음악 시장은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국내 CD 및 온라인 음악 판매에서 세계 1위가 되었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43억 달러의 판매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41억 달러에 그쳤다.
일본의 인구가 미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큰 성과다. 일본의 견고한 매출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인이 여전히 CD를 산다는 사실이다. CD는 일본 음반 판매의 80%를 차지하며 디지털 다운로드는 2012년에 오히려 25% 감소했다. 빌보드 편집국장 빌 워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인은 포장을 사랑한다. 일본 가게에서 작은 장신구를 사도 깔끔하게 싸서 건네준다. CD 부클릿과 앨범 아트 같은 실물 패키지를 갖고 싶은 문화적 욕구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포장 사랑을 수년간 연구하고 이를 완벽히 활용한 주체가 누구일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다. 한국이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 때문에 한국인은 일본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 한국인은 후로시키의 변형을 CD 패키징에 활용해왔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클렌징 크림 앨범 CD는 40페이지의 포토북과 12페이지의 달력을 비롯해 멤버들의 사인이 인쇄된 엽서 4장과 접이식 포스터가 라벤더색 카드 케이스에 예쁘게 담겨 제공되며 아마존 재팬에서 12,800엔에 판매된다. 더 단순한 K-팝 CD도 20달러에서 40달러로 적지 않은 가격이지만 일본인들은 이런 K-팝 CD를 대량으로 구매한다. 지금 일본 대중문화는 마치 먼 과거처럼 느껴진다. 특히 일본이 이제 자기 시장에서조차 스스로 포기한 듯한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최근 3년 동안 K-팝 그룹들은 음반 판매 및 다운로드를 기반으로 한 일본 골드 디스크 어워드의 모든 주요 부문을 휩쓸었다. 인도 매체는 일본이 한때 아시아 대중문화의 절대 강자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한국에게 내주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 스스로가 안주와 고립 그리고 자기만의 시장에 갇혀왔다고 적나라하게 지적했는데요. 이 말은 곧 일본이 자부해온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정체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느끼는 첫 번째 충격은 황금기였던 산업들이 동시에 쇠퇴하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헬로키티로 상징되던 캐릭터 산업과 전성기를 구가하던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세계를 지배했던 콘솔 게임들까지 한때 일본 대중문화의 얼굴이었던 분야들이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이 해외 언론의 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냉정한 진단을 통해 일본 사회 내부에서 쉬쉬하던 위기감이 훨씬 적나라하게 부각되면서 이로 인한 일본 사회의 충격과 당혹감이 훨씬 더 크게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도 매체의 분석은 일본이 믿어왔던 강점 자체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사회는 오랫동안 인구도 많고 내수 시장도 크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바로 그 점이 일본 대중문화를 세계 흐름에서 고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어에 익숙한 자국 팬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 굳이 영어를 쓰거나 해외 팬들을 위해 콘텐츠를 바꿀 필요가 없었고 그 결과로 갈라파고스화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일본 내부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된 갈라파고스 현상을 아시아 다른 나라 언론이 K-팝의 부상과 연결지어 설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 사회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도에서 일본 사회에 깊은 충격을 준 부분은 바로 이미지의 역전이라는 점입니다. 인도 매체는 한국 대중문화가 글로벌 기준에서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대목이 일본 사회에 특히 뼈아픈 이유는 그것이 단지 취향 차이를 넘어 윤리와 가치관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도 매체의 분석을 통해 일본식 아이돌 문화가 글로벌 무대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 혹은 불편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해외 외신에 의해 직격된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어 왔던 주제를 이제는 해외 언론까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인도 매체의 이번 분석은 일본에게 단순한 문화 비교 기사가 아니라 세 가지 차원의 경고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산업 전략에 대한 경고와 미래 세대에 대한 경고를 동시에 내리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체성의 차원을 놓고 보면 그동안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비롯해 캐릭터와 음악이라는 4대 소프트 파워를 앞세워 자신을 설명해왔습니다. 쿨재팬이라는 국가 브랜드 전략 역시 이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매체는 바로 그 분야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일본이 스스로 그려온 자기 이미지가 더 이상 세계의 공감을 독점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한국의 강력한 문화 위상에 밀려 쇠퇴를 걱정하는 처지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산업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사는 일본에게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내수 시장이 크다는 이유로 해외 진출을 진지하게 보려 하지 않았던 지난 20년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K-팝은 초기에는 해외 유통망이 부족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지만 인터넷과 유튜브를 발판 삼아 이러한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K-팝은 일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세계 최대 수준의 음악 시장이라는 안락한 환경에 안주한 나머지 세계 진출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고 결국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일본 문화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사회가 충격을 받는 이유는 이 흐름이 이제 되돌리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 10대와 20대의 일상 속에서 K-팝은 하나의 기본값이 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 콘텐츠는 이제 과거의 영광으로만 치부될 뿐입니다. 셋째, 미래 세대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보도는 일본 사회에 큰 고민거리를 던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일본의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미 K-팝과 K-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패션과 메이크업을 소비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TV에서 한국 아이돌과 드라마가 소개되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즉, 일본 내부의 다음 세대가 이미 한국 콘텐츠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인도 매체의 기사는 이러한 현실을 외부의 시선으로 정리해 보여주며 일본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아시아의 대중문화를 누가 주도하게 될 것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가 느끼는 충격만큼이나 이번 보도는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의미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대중문화를 동경하며 자랐던 세대가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 세계 문화까지 주도하는 나라로 평가받는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은 단순히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를 통해 세계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질서와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지금 한류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 문화의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새로운 표준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응원의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